네, 그렇다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 총격 사건이 앞으로 있을 이 미국 대선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오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충격적인 장면이 생중계됐는데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일단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적인 상황이죠. 최근에도 이게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들이 이쪽 저쪽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도 보면 그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링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이런 분들도 다 돌아가시거나 또는 굉장히 큰 이제 그 중상을 입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특권이잖아요. 예. 독재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어떤 그 특권을 향유하고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총격범에 대한 신원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간 자막을 보면은 공화당 등록 당원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것으로 미국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펜실베니아 출신이고 20대 백인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좀 토대로 어떤 의도였을지를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은 이제 이 총격범이 공화당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이제 저도 당황스럽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총격을 가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정신 이상자이거나 또는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그 후보자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마 극단적인 형태로 이런 총격을 저지르지 않았나라고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공화당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화당원이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총격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너무 좀 극단적인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것을 표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이제 펜실베니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또 어떤 곳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 소위 말하는 핵심 경합주죠. 그 핵심 경합주가 아리조나주, 네바다주, 조지아주, 오하이오주, 그다음에 이제 위스콘신주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펜실베니아주 같은 게 핵심 경합주인데요.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경합주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17명의 의석이 할당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선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경합주다 보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의견이 또는 그 정강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아주 팽팽하게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런 핵심 경합주라고 볼 수 있고 펜실베니아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총격범이 공화당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그 정강 정책에 대한 그런 찬성과 반대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원한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지를 수도 있고 또는 정신 이상자가 저지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분석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이제 차차 알려지게 될 텐데 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태는 현재 괜찮기 때문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다만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격담에 의하면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살은 것 아니냐 이런 목격담이 나올 정도로 이제 상당히 위험했던 순간이었는데요. 네. 이 상황만 지금 저 화면만 보셨을 때 이게 살해 목적까지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살해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거 살해 목적이 없었으면은 그 총을 뭐 7발, 8발 쐈을 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동영상들을 자세히 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귀의 윗부분을 지금 스치고 지나갔단 말이죠. 예.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 직접 이 총알이 갔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천운이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총격범이 이제 120m, 130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사격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면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계 방향을 볼 때 6시나 7시 방향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저 화면을 보면은 이 유세장의 보안이 좀 허술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유세장 안은 사실상 들어오는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하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법 소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검사를 다 해서 내보내는데 유세장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검사들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격범이 120m, 130m 떨어졌다는 것은 유세장 안이 아니고 유세장 바깥이란 말이죠. 유세장 바깥의 건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안을 제공하는 거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안을 제공하는 거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안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120m 정도, 130m 정도 되는 건물에 어떤 젊은 남자가 올라간다는 그런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설을 강행했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연설을 중단 안 하고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연설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유세장 보안에 또는 전반적인 이런 관리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영상을 이제 보면은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귀에 이제 피가 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휘두르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이 모습에 또 지지자들이 이제 환호하는 모습도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아마 주실 거예요.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사관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아마 총소리 나고 그리고 이제 길을 스쳐 지나가고 그랬을 때 신속하게 바닥에 엎드리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이 길을 스쳐가서 난 상처가 피가 조금 흐르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상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갔다가 곧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터를 외쳤죠. 예. 우리는 싸워야겠다, 싸우겠다라고 파이터를 외쳤고 여기에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그런 유세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연호를 하는데 그 연호가 트럼프를 연호한 게 아니고 USA를 연호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도 강한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위협한 상황에서도 주먹을 쥐면서 그래 내가 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공화 당원들이겠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를 연호하는 대신에 미국을 연호함으로써 어떤 단계를 미국인들의 단계를 촉구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디움 그러니까 연단 그 뒤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좀 유심히 동영상을 통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 총소리 7발, 8발이 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서 피가 나서 이렇게 손을 만지고 엎드리고 했을 때도 네네. 그 사람들 의연하게 앉아 있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으면은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어찌됐든 거기에 의연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인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또는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이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개개인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아주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 마침 또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곧 있는데 여기에도 참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장남도 X에다가 소셜 미디어에 싸움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지층을 좀 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내일부터 위스콘신에서 19일까지 나흘 동안 3박 4일이죠. 나흘 동안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데 사실상 이 공화당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공화당 후보를 결정짓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공화당 그 후보든 또는 민주당 후보든 사실상 일찍이 선거인단을 확보함으로써 결정이 다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나흘 동안 이루어지는 이 공화당 전당대회는 축제의 그런 그 형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마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진행이 될 텐데 미국을 더 부유하게, 미국을 더 안전하게, 미국을 더 강하게, 그리고 미국을 더 위대하게 이 네 가지 주제 가지고 유세장에서 아마 유세가 이루어질 텐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텐데 많은 지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 연설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부통령도 여기에서 선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있었던 이 총격 사건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이 컨벤션 효과는 아마 공화당원들을 훨씬 더 결집시키고 그리고 중도층에 있었던 그런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이 총격 사건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 소식을 듣고 백악관으로 바로 복귀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과 메시지는 아주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이죠. 여기에 델라웨어에 가 있다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워싱턴으로 돌아와가지고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대국민 연설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가지고 정말 이런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 국민들한테 얘기함과 동시에 트럼프와 트럼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트럼프의 이제 빠른 쾌유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또 통화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상 뭐 공화당도 그렇지만은 민주당도 서로 상대방의 이제 이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선거 광고를 하잖아요. 예. 그 광고를 모두 다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응도 잘했고 적절하게 메시지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이나 또는 국민들을 자극하지 않고 국민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이런 공화당을 비판하는 선거 광고까지 전부 다 텔레비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저희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